나는 오늘도 현관문을 바라봅니다. 72세 박종식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오늘로 1년 2개월. 매일 아침 6시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립니다. 오늘도 2그릇의 밥을 차려놓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왜 그 아들이 집을 나갔는지, 그리고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니, 제가 저질러버린 일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일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현관문 손잡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택배 아저씨가 오셔도, 가스 검침하러 오시는 분이 와도 그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갑니다.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우리 민수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해서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예전에는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차려주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냥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민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또 깨닫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현관문만 바라봐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요. 가끔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릴 때 민수 생각이 나요. 민수도 밤마다 울었거든요. 엄마가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때는 제가 달래줬는데. 오전 7시가 되면 밥을 해요. 2그릇이요. 하나는 제 몫이고 하나는 언젠가 돌아올 민수 몫이에요. 바보 같죠? 1년 넘게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그만 좀 하라고 해요. 민수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지만 전 못 그만두겠어요. 민수가 갑자기 배고파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혼날 텐데. 아니, 민수가 화낼 텐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더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민수가 회사에서 전화했거든요. 아빠,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안 기다리고 드세요라고요. 그런 전화라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제는 핸드폰이 울려도 보험 권유 전화뿐이에요. 오후 3시쯤 되면 마트에 가요.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사러요. 두부, 달걀, 시금치.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이요. 마트 아주머니가 물어봐요. 아드님은 어디 가셨어요? 요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전 웃으면서 대답해요. 잠깐 일 때문에 출장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진짜처럼 말하면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할 시간이에요. 현관문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하지만 항상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만 들려요. 밤 9시가 되면 포기하고 혼자 저녁을 먹어요. 민수 것은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둬요. 내일 아침에 데워서 또 차려놓을 거예요. 매일 반복이에요. 잠들기 전에는 민수 방에 들어가요. 침대는 그대로, 책상도 그대로, 옷장도 그대로예요. 먼지만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요. 민수 베개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아봐요. 이제는 민수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돌아와. 혼자 중얼거리면서 잠들어요. 꿈에서라도 민수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부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민수는 어디서 잤을까? 밥은 먹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민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배탈도 잘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챙겨줬어요. 약국에서 소화제 사다 주고 따뜻한 물 끓여서 주고 등 쓸어주고. 이제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더 걱정돼요. 민수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겨울이면 두툼한 패딩을 입어도 추워요. 아빠라고 했어요. 지금은 12월인데 제대로 된 옷이라도 입고 있을까요?
따뜻한 곳에서 잠은 자고 있을까요? 가끔 뉴스에서 노숙자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우리 민수도? 아니에요. 민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돈도 있고 일자리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요. 하지만 밤에는 온갖 상상이 다 들어요. 민수가 어디선가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서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잠을 못 자요. 핸드폰을 들고 민수 번호를 눌러봐요. 물론 통화 버튼은 안 눌러요. 민수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번호만 봐도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적어도 민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민수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까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요. 왜 연락이 끊어졌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민수가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서. 동네 마트에서 민수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을 보면 자꾸 쳐다봐요. 뒷모습이 비슷하면 따라가기도 해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또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자책해요. 가끔 민수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 가봐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나오는 걸 멀리서 지켜봐요. 혹시 민수가 보일까 해서요. 물론 없어요. 민수는 그 회사도 그만뒀거든요. 집을 나가면서 모든 걸 정리했나 봐요. 아빠, 저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그렇게 소리쳤어요. 정말 바보 같은 아빠였어요. 지금은 매일 후회해요. 왜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왜 사과하지 못했을까? 왜 미안하다, 민수야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민수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 직장을 찾았을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혹시 결혼 생각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엄마인 제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퍼요. 가끔 길에서 젊은 엄마와 아들이 함께 걷는 걸 봐요. 그러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부러워서요. 저도 민수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나버렸으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민수가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를 용서해주세요. 3분하는 괴물이었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이 손으로 민수를 때렸구나. 제 손을 보면 무서워져요. 이 손이 민수를 키웠는데 이 손이 민수를 아프게도 했거든요. 모순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때릴 수 있었을까요? 처음 때린 건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숙제를 안 해왔다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고 소리치면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민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아팠어요. 그 순간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 뺨에 빨간 손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졌어요. 한 번 선을 넘으니까 두 번째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성적이 떨어지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늦게 들어오면 때리고.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민수야. 아빠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때렸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어요. 제 화를 민수한테 터뜨리는 거였어요. 민수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모든 게 민수한테로 향했어요. 민수가 조금만 실수해도 폭발했어요. 엄마는 없고 아빠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이런 식이냐?
다른 집 아이들은 착한데 너만 왜 이렇게 말썽이냐?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냐? 매일 이런 말들을 했어요. 민수는 점점 작아졌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웃음도 줄어들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사춘기라고 반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지 못했어요. 감히 아빠한테 대들어? 라고 하면서 때렸어요. 얼굴도 때리고 등도 때리고 팔도 때렸어요. 민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만해요. 아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때렸어요. 어느 날은 민수가 학교에서 상처를 입고 왔어요. 친구들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민수가 먼저 친구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이라고만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어요. 민수가 집에서 배운 대로 밖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요. 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민수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만 있었어요. 성적도 계속 떨어졌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화를 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 이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냐? 때리는 것도 더 세졌어요. 손으로만 때리던 걸 나중에는 옷걸이도 사용했어요. 이건 다 너를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요. 민수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고 잘 때도 조용히 자고 마치 유령처럼 살았어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있을 때는 최대한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부를 때만 대답하고 필요한 말만 했어요.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민수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저는 그냥 저 아이가 말이 없어서 키우기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엄마였어요. 아니, 엄마라고 할 자격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무서운 어른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민수가 집을 나간 게 당연해요. 그런 환경에서 3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눈치 보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무서워하면서 제가 괴물이었어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이를 괴롭힌 괴물이었어요. 사부 엄마는 없고 아빠는 무섭고 민수한테는 제대로 된 부모가 없었어요. 민수 엄마는 민수가 5살 때 집을 나갔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도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술 먹고 들어와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민수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어요. 어느 날은 민수가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엄마 같이 놀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민수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꺼져. 보기 싫어. 그러면서 민수를 밀어버렸어요. 민수는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어요. 그때 제가 화를 냈죠. 어떻게 아이한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민수 엄마는 더 화를 냈어요. 시끄러워. 너도 같이 꺼져. 그러면서 저까지 때렸어요. 민수가 보는 앞에서요. 민수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무서워서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자란 민수는 여자를 무서워하게 됐어요.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무서워하게 됐어요. 민수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도 가끔 찾아왔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요. 그럴 때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저한테 돈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없다고 하면 화를 내고. 민수는 그런 날이면 방에 숨어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방에 들어가 보면 민수가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 갔어. 그러면 민수가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또 올까요? 또 소리 지를까요? 또 때릴까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5살짜리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민수 엄마가 나간 후에 제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소리 지르고 때리고 무서워하게 만들고. 민수는 자주 물어봤어요. 아빠, 왜 우리는 엄마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를 냈어요. 엄마 이야기 하지 마. 엄마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슬펐어요. 민수한테 엄마를 만들어줄 수 없어서요. 초등학교 참관 수업 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왔는데 민수는 저 혼자 갔거든요. 민수가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출장 갔어요. 거짓말이었죠. 그런 민수를 보면서도 저는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짓말하지 마. 엄마 없으면 어때? 아빠만 있어도 충분해. 이렇게 화만 냈어요. 민수는 점점 더 외로워했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는 무섭고 누구한테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아예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말도 안 했어요. 친구 이야기도 안 했고 고민 상담도 안 했어요. 그냥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 민수를 보면서 저는 답답했어요. 왜 말을 안 하냐? 아빠한테 이야기해. 하지만 민수는 고개만 저었어요.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민수는 거의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집에서는 소리도 안 내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요. 저랑 부딪히지 않으려고요. 무서웠을 거예요. 언제 또 화낼지 모르는 엄마가요. 취업하고 나서도 집에 돈만 갖다 줬어요. 대화는 없었어요. 아빠 용돈이에요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민수한테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엄마는 없고 아빠는 무서우니까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 민수가 마침내 집을 나간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왜 나가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한테는 제대로 된 가족이 없었다는 걸요. 사랑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 그 모든 걸 빼앗아 버렸다는 걸요. 오부 손을 올린 건 단 한 번이었는데. 거짓말이에요. 단 한 번이 아니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 한 번만이야, 민수야.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어. 다음에는 안 그럴게. 그런데 다음 날이면 또 때렸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때렸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간고사 성적이 나빠서 화가 났거든요. 수학이 40점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야, 이게 뭐야? 40점이 뭐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빠. 다음에는 잘할게요. 다음에? 다음에는 언제야? 너 이러면 대학 못 가는 거 알아?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변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변명하지 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민수 뺨을 때렸어요. 평소보다 더 세게요. 민수가 비틀거리면서 벽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더 화가 났거든요. 일어나.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오늘 밤새 공부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났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보지 못했어요. 화만 가득해서요.
그날 밤 민수는 정말 밤새 공부했어요. 새벽 3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에 민수를 봤더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 눈이 왜 그래? 민수는 대답했어요. 공부하느라고 못 잤어요. 그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과는 안 했어요.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서도 성적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났죠. 지난번에 뭘 배운 거야? 또 이런 점수야? 이번에는 더 심하게 때렸어요. 뺨만 아니라 등도 때리고 팔도 때렸어요. 민수는 아파요, 아빠. 그만해요라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파? 공부 안 하는 게 더 아픈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 차리겠어. 그날 이후로 민수는 더 조용해졌어요. 맞아도 울지 않았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런 민수를 보면서도 저는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민수가 포기한 거였어요. 아빠한테 이해받는 걸 포기하고 사랑받는 걸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걸 포기한 거였어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성적 때문에 많이 때렸어요. 등록금이 얼마인데 이런 성적이야. 장학금도 못 받고 뭐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맞기만 했어요. 취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제가 화를 냈어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 때렸어요. 민수가 드디어 취업했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는데 실수하지 마. 잘렸다가 와봐. 협박하면서 때렸어요. 그때마다 저는 말했어요. 이거 다 너를 위해서야. 아빠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고 제 화를 터뜨리는 거였어요. 민수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집에 들어와도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어요. 주말에도 집에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민수를 보면서도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냥 요즘 애들은 다 그래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민수를 때린 건 집을 나가기 한 달 전이었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또 화가 났어요.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왜 맨날 실수만 해? 민수는 이미 30살이었어요.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 다루듯이 했어요. 때리면서 혼냈어요. 그런데 그때 민수가 처음으로 저항했어요. 아빠, 그만해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어른? 어른이 이 모양이야?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서 더 세게 때렸어요. 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30살 어른이 아빠한테 맞으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때 제가 멈춰야 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는 게 어디 있어? 남자가. 라고 소리쳤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정말 말을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나갔어요. 손을 올린 건 단 한 번이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매일이었어요. 30년 동안 계속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훈육이라고 포장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폭력이었어요. 학대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제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내 아들을요. 육부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
민수가 집을 떠나던 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짐이 많았거든요. 민수야, 짐이 왜 이렇게 많아? 민수는 잠깐 멈춰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단단한 뭔가 결심한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아빠, 저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제야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 너 진짜야? 농담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예요. 이미 집도 구했어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미리 준비했다는 게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왜 미리 말 안 했어? 말했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아빠는 절대 허락 안 하셨을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수 없이는 살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안 돼. 나가면 안 돼. 엄마 혼자 어떻게 살라고. 민수는 짐을 들면서 말했어요. 아빠도 아빠 인생 사세요. 저한테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 말이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매달린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매달렸다고 그래. 30년 동안 계속 그러셨잖아요. 제가 뭘 해도 간섭하시고 제가 어디 가도 따라오시고.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게 간섭이야? 그게 사랑이야. 엄마가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민수는 잠깐 멈춰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사랑이었다면 왜 저는 이렇게 아픈 거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민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또렷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민수를요.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나가지 마.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빠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아빠 눈치만 봤어요. 언제 화낼까봐, 언제 때릴까봐.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빠가 뭘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저를 놔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저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는 게 저를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안 돼, 민수야. 아빠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아빠도 살 수 있어요. 아빠는 강한 사람이에요. 민수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민수 팔을 잡았어요.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민수는 제 손을 떼어내면서 말했어요. 아빠 보내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거야. 그때 민수가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슬프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빠,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인생이 있어요. 무슨 인생?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인생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민수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매일 눈치 보고 매일 혼나고 매일 맞는 게 인생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 나가. 나가서 잘 살아봐. 다신 돌아오지 마.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복도까지 따라 나가서 소리쳤어요. 후회해도 늦어.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화가 나 있었어요. 잠깐 나가봐라. 금방 돌아올 거야. 혼자서는 못 살 거야.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수가 진짜로 떠난 거라는 걸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는 걸요. 지금도 가끔 그날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가 아빠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고 출근하는 그런 평범한 아침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민수는 정말로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민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칠부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도 있더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는 걸요. 주변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버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민수가 집을 나간 초기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었어요.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야. 밥 생각나고 집 생각나서 돌아올 거야.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주말이 지났을 때도 그래, 자존심 때문이겠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도 직장 때문에 바쁜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돌아오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민수 같은 애가 집을 나가면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러면 다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민수도 저처럼 외로울 거라고, 집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살면서 힘들 테니까 곧 포기하고 돌아올 거라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종식 씨, 민수가 어디서 뭐 하는지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민수가 어디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그런데 이미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전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수가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민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해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민수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사람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이상하네요. 정말 안 돌아오는 건가 봐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민수가 날 버릴 리 없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버려?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길에서 민수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 엄마와 함께 걷는 걸 봤어요. 그 청년이 아빠 팔을 붙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했을까? 왜 민수는 내 팔을 잡고 걷지 않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는 저와 다정하게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걸요. 30년 동안 한 번도요. 항상 무서워했고 항상 피하려고 했어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종식 씨, 이제 좀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뭘 받아들여? 민수는 내 아들이야. 절대 안 돌아올 리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정말로 저를 버렸다는 걸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해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수 대학 동창을 만났을 때였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말했어요. 민수가 결혼했다던데요. 축하드려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결혼했다고요?
네, 작년에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조용히 했다던데요. 민수가 결혼했다는 걸 아빠인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순간에 제가 없었어요.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민수가 정말로 저를 버렸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저 없이요. 지금은 인정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다는 걸요. 아무리 피가 섞였어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버릴 수 있어요. 특히 그 부모가 자식을 아프게 했다면요. 민수는 저를 버린 게 맞아요. 30년 동안의 상처, 30년 동안의 아픔을 견디다가 마침내 저를 버리고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게 민수한테는 옳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저 같은 엄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민수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저 없이도 웃고 저 없이도 사랑받고. 그게 다행인 걸 알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확실해요. 팔부 그래도 매일 밥은 2그릇.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도 매일 2그릇을 차려놓아요.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요. 밥을 2그릇 푸고 반찬을 2개씩 놓고 숟가락 젓가락도 2벌씩 놓아요. 1년 넘게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민수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배고파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둬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예요. 그냥 안 그러면 민수가 정말로 없다는 게 실감나거든요. 2그릇을 차려놓으면 민수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그래요. 종식 씨, 이제 그만해요. 혼자 사는데 왜 2그릇씩 차려놓아요? 하지만 못 그만두겠어요. 한 그릇만 차려놓으면 너무 쓸쓸해서요. 민수 자리는 항상 똑같아요. 제 오른쪽이요. 30년 동안 앉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놓고 민수야, 밥 먹으라고 말해요. 물론 대답은 없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들려요. 민수가 있을 때는 별로 안 떠들었는데도 지금보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이제는 제 소리밖에 안 들려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메뉴는 아직도 기억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민수가 맛있게 먹던 모습이 생각나요. 아빠, 오늘 김치찌개 맛있어요. 민수가 그런 말을 한 게 언제였을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는 맛있어도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가끔 민수 몫을 조금 떠먹어 봐요. 민수가 먹으면 이런 맛일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인데도 민수 것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녁에는 더 힘들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올 시간이거든요. 예전에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민수 왔어? 손 씻고 밥 먹으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도 밥상은 차려놓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말 혹시 모르잖아요. 민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밤 9시가 되면 포기하고 민수 것을 치워요.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둬요. 내일 아침에 데워서 또 놓을 거예요. 냉장고에는 항상 민수 것이 들어있어요. 어제 것, 그제 것, 그그제 것. 일주일치가 쌓여 있어요. 일주일 지난 건 버려요. 그것도 아까워서 조금씩 제가 먹기도 해요. 가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수는 안 돌아올 텐데.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제가 민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두 사람분을 사요. 민수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요. 두부, 달걀, 김치, 라면. 민수가 없는데도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마트 아주머니가 물어봐요. 아드님 언제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을 해요. 곧 들어올 거예요. 진짜처럼 말해요. 집에 와서 음식을 해놓고 나면 잠깐 행복해져요. 민수가 좋아할 거야. 오늘은 정말 맛있게 됐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민수가 돌아올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깨달아요. 민수는 안 와요. 제가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아무리 예쁘게 차려놓아도 안 와요. 그래도 내일도 두 그릇을 차려놓을 거예요.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차려놓을 거예요. 혹시 민수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는 나 없으니까 준비도 안 해놨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일 두 그릇이에요. 바보 같아도 의미 없어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민수를 기다리는 제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언젠가 민수가 돌아오면 말할 거예요. 민수야, 아빠가 매일 밥 해놨어. 매일 너를 기다렸어. 그럼 민수가 뭐라고 할까요?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왜 그런 의미 없는 짓을 했어요? 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래도 매일 밥은 두 그릇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구부 그 아이가 돌아오면 매일 상상해요. 민수가 돌아오는 모습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오늘 민수가 돌아오면 뭐라고 말하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가장 많이 상상하는 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예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아빠, 저 왔어요 라는 민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뛰어나가서 민수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민수야, 어디 갔었어?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러면 민수가 말할 거예요. 미안해요, 아빠.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가끔은 민수가 아파서 돌아오는 상상도 해요. 혼자 살다가 아파서 아빠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잘해줄 거예요. 약 사다 주고 죽 끓여주고 밤새 간병해주고. 아빠 고마워요. 역시 아빠가 최고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민수가 성공해서 돌아오는 상상도 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그래서 당당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 저 이제 성공했어요. 아빠한테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할 거예요. 민수야, 아빠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성공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가장 간절한 상상은 그냥 평범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집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 저 돌아왔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거예요. 그럼 됐어. 이제 집에서 살자. 아빠가 잘해줄게.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밥 차려주고 저녁에 기다리고 잠들기 전에 잘 자라고 말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절대 화내지 않을 거고 절대 때리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뭔 말을 해도 뭔 실수를 해도 참을 거예요. 민수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아빠가 이해해. 그런 아빠가 될 거예요. 민수가 원하는 아빠가요. 민수가 늦게 들어와도 혼내지 않을 거예요. 고생했어. 밥 먹을래? 라고 물어볼 거예요. 성적이 나빠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할 거예요.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해도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보내줄 거예요. 모든 걸 다르게 할 거예요. 30년 동안 못했던 걸 다 해줄 거예요. 가끔은 민수가 가족을 데리고 오는 상상도 해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빠, 제 식구들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며느리한테 말할 거예요. 고마워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예뻐해 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가족이요.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행복해져요.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상상은 이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무서워하면서 혹시 또 혼날까봐 걱정하면서요. 아빠, 저 집에 와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울면서 말할 거예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든지 와. 그리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먹하겠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상상도 해요. 제가 먼저 민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민수가 사는 곳을 알아내고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예요.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민수가 처음에는 화낼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사과하면 마음이 풀릴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민수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 민수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무릎 꿇고 빌어도 되고 평생 사과해도 되고 민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민수는 안 돌아와요. 제 상상 속에서만 돌아와요. 그래도 계속 상상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오늘도 현관문을 보면서 상상해요. 민수가 돌아오는 모습을요. 언젠가는 정말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현관문을 바라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6시예요. 민수가 퇴근할 시간이에요. 현관문 앞 의자에 앉아서 복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1년 2개월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발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민수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다른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민수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도 기다릴 거예요. 모레도 다음 주도.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민수를 아프게 했어요. 사랑한다면서 때리고 걱정한다면서 괴롭히고. 정말 나쁜 아빠였어요. 지금은 알아요. 그때 제가 해야 했던 말이 뭔지요. 민수야, 사랑해. 민수야, 고마워. 민수야, 미안해. 그런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화내는 말, 혼내는 말만 했어요. 민수가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 텐데.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요. 민수한테 직접요.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민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녁 먹었을까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이라도 아빠 생각이 날까요? 저는 매일 민수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요. 민수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고 외로운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좀 포기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하지만 못하겠어요. 민수가 제 전부거든요. 민수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혹시 민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아빠를 용서해달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다고요. 때리지 않을게요. 화내지 않을게요. 민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고요. 아직도 민수 방은 그대로 있어요. 민수 침대, 민수 책상, 민수 옷들.
다 그대로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요. 매일 밥도 2그릇 차려놔요. 민수가 갑자기 배고파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가끔 꿈에 민수가 나와요. 어린 민수가요. 제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부르는 민수가요. 그 꿈에서는 저도 다른 엄마예요. 따뜻하고 다정한 엄마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요. 현실로 돌아오기 싫어서요. 꿈에서만이라도 민수와 함께 있고 싶어요. 시간이 벌써 7시가 됐네요. 오늘도 민수는 안 왔어요. 내일은 올까요? 모레는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기다릴 거예요. 현관문 앞에서 이 자리에서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요. 혹시 언젠가 민수가 마음을 바꿔서 집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말할 거예요. 민수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빠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는 절대 아프게 하지 않을게. 사랑한다, 우리 민수야. 그런 날이 올까요? 꼭 오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현관문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모레도. 민수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바라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번 안아드리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혹시 자녀분들한테 상처를 주고 계신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처럼 혼자 남겨지지 마시길 바라요. 민수야,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빠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지 돌아와. 아빠가 사랑해.